안녕하십니까, 데스런 윤현용입니다. 오랜만에 데스런 본 채널에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요. 아직도 리부트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데스런 리부트와 관련된 우리 몸을 다시 되살리고 정확하게 근육을 쓰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데스런 영상에 왔고요. 데스런 리부트 영상이 항상 재활만 소개시켜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 근육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지 그런 해부학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운동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데스런의 본 채널에 있으신 분들도 무조건 도움이 저는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턱걸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목처럼 광배근의 자극을 방해하는 근육, 바로 어떤 근육인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그럼 그 근육 방해 요소를 제거하게 되면은 광배근에 더 근육을 많이 쓰면서 턱걸이를 할 수 있겠죠. 자, 바로 광배근의 근육을 방해하는 그 근육은 뭐냐면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한번 칠판을 보면서 어떤 근육이 척추 기립근이고 그리고 광배근이 어디에 붙어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근육부터 한번 봐볼게요. 기립근이라는 근육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이 기립근 운동 많이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척추에 붙어 있는 근육이긴 한데 보통은 여러분들 모두 대부분이 기립근이라고 하나의 근육으로 생각을 하지만 기립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근육들의 한 그룹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근육들이 있죠. 췌장근, 가시근 이런 식으로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다 모인 것을 하나로 척추 기립근이라고 한다. 여기 등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이 척추 기립근이고 가운데 그림 보면은 이렇게 등을 세우고 있는 이 근육이 척추 기립근입니다. 그래서 척추 기립근의 역할은 쉬워요. 그냥 척추를 기립시킨다. 척추를 그냥 세워준다. 그래서 척추 기립근이 하는 최대 역할은 척추를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지만 근육이 더 과하게 수축이 되면 우리 몸을 뒤로 젖히는 신전이라고 하는 이 동작을 하게 돼요.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하는 게 척추 기립근의 큰 역할이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있는 그림을 한번 봐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있는 그림이 유연성 테스트를 하고 있는 동작이잖아요. 이 유연성 테스트를 할 때도 사실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척추 기립근이 늘어나야만 이 근육이 이완이 되고 신장이 돼요. 그래서 이 유연성 테스트를 하고선 무조건 땅에 닿는다 그래서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 유연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고 등에 있는 근육이 허벅지 뒤에 있는 근육들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땅에 닿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근육의 연결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딱 보면은 이게 지금 서 있는 자세인데 척추를 뒤로 완전히 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바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척추 기립근은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리프트의 최종 자세거든요, 지금. 데드리프트를 대부분 등의 자극을 더 먹이기 위해서 척추 기립근을 완전 막 이렇게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척추 기립근 바로 아래쪽에 엉덩이 근육이 있잖아요. 이 엉덩이 근육은 데드리프트 할 때 가장 주동근으로 쓰이는 근육이죠. 근데 척추 기립근이 과하게 뒤로 젖혀져서 수축하게 되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엉덩이 근육은 쓰이지 않고 척추 기립근만 많이 먹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척추 기립근으로 많이 이제 동작을 많이 실행을 하게 되면서 근육의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걸을 때도 척추 기립근을 과하게 쓴다든지 아니면 모든 운동을 할 때도 척추 기립근을 과하게 쓴다든지 그래서 엉덩이가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척추 기립근을 너무 심하게 많이 써서 다른 부분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못 쓰게 만든다. 그러면은 척추 기립근이 과하게 쓰이면은 어떤 근육에 영향을 주게 되냐면 우리의 오늘 주제 바로 광배근이에요. 광배근이라는 근육 다들 아시죠? 광배근 근육은 이 세 번째에 있는 그림인데 광배근 여러분들 턱걸이를 왜 하죠? 바로 등을 키우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등 중에서도 넓은 등 근육, 광배근 근육을 키워서 등을 넓게 만들고 등을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표로 턱걸이를 하고 등 운동을 하는 건데 이런 광배근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사실 등 운동을 하더라도 광배근이 운동이 되지 않고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등 운동을 하는데 그럼 등이 먹는 게 아니야? 무조건 등 운동을 하면 등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육의 활성 패턴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등 운동을 해도 다른 목으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등 운동을 해도 팔로만 운동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 광배근을 쓸 때 척추 기립근의 영향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기는 동작을 할 때 여러분들 팔의 힘이나 아니면 등의 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턱걸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뒤로 젖히는 동작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개수를 다 채운 상태에서 힘들 때도 뒤로 등을 많이 젖히게 되죠. 그거는 뭐냐면 광배근에 이제 힘이 없으니까 척추 기립근을 통해서 등을 이 뒤로 젖히면서 몸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보상의 패턴이거든요. 제가 칠판으로 설명을 해드리다가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이렇게 옷 벗고서 바로 촬영을 하는데, 자, 일단은 턱걸이를 하는 데 있어서 광배근을 쓰는 모습 하나, 그리고 척추 기립근으로 올라가는 모습 두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팔을 잡아당겨야지만 광배근이 쓰이는데, 팔을 잡아당기는 힘이 부족하니까 척추를 뒤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팔을 아래쪽으로 꾹 내리는 이런 동작을 많이 해야만 광배근이 더 잘 먹는 거지, 이 동작에 힘이 없으면 뒤로 젖혀지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보실게요. 자, 이 동작이 척추 기립근 엉덩이 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기립근 안 쓰고 최대한 광배근으로 쓰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 척추 기립근을 쓰면은 당기면서 기립근이 뒤로 젖히는, 그래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광배근 안 쓰더라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확실히 척추 기립근이 조금 더 많이 쓰이겠죠. 근데 그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척추 기립근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척추 기립근을 많이 쓰는 그런 과활성 패턴이 나타나는 그 원인들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뭐 엉덩이 근육의 부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척추 기립근만 너무 많이 쓰는 그런 동작의 패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척추 기립근이 또 광배근이랑 많이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 광배근이 우리 골반의 바로 위쪽 거의 허리에까지도 붙어 있기 때문에 광배근도 사실상 척추 기립근처럼 등을 뒤로 젖히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뒤로 젖히는 동작은, 몸의 이런 신전 동작은요, 주동근은 기립근이에요. 그래서 광배근이 쓰이더라도 기립근보다 많이 쓰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을 할 때 광배근을 더 많이 쪼기 위해서 우리 등을 훨씬 많이 이렇게 젖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숙련된 어떤 보디빌더나 그런 분들이 아니면 일반인 초보자분들이 등을 더 많이 젖히려고 하면은 아마 광배근의 자극보다는 척추 기립근의 자극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척추 기립근을 쓰지 않은 상태로 광배근, 쓰지 않다고 하기보다는 척추 기립근이 그냥 적당히 쓰인 상태에서 광배근을 많이 쓰이는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트레이닝을 해야 되냐면, 척추 기립근은 등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등 앞에 있는, 우리 전면에 있는 근육은 바로 복근이죠. 복근. 그래서 척추 기립근과 복근은 서로 기랑근과 주동근처럼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척추 기립근을 쓰면 복근이 늘어나요. 근데 척추 기립근을 이렇게 이완시키면은, 신장시키면 복근이 수축이 되죠.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몸이 뒤로도 젖혀지지 않고 앞으로도 숙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코어를 이렇게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힘을 쓰다 보면 몸이 계속 뒤로 젖혀지거나 아니면은 많이 숙여지거나 몸을 일자 상태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코어를 잡아주는 훈련들, 내 몸통이 딱 고정된 상태에서 팔다리를 움직이거나 이렇게 고정된 상태, 그리고 척추가 곧게 펴진 상태를 유지해주는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들 턱걸이 할 때 광배근을 더 잘 쓰기 위한 보조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 척추 기립근은 광배근을 트레이닝 시키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예방하기 위해서 척추 기립근을 많이 안 쓰게끔 과활성을 시키지 않을 만큼의 엉덩이 근육이 발달시켜져야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코어 근육, 복근과 같은 그런 코어 근육들이 척추 기립근보다 많이 약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협력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코어 트레이닝을 많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트레이닝이 다 됐으면 낮은 단계에서부터 광배근을 잘 쓰는 그런 훈련들을 해줘야 되지, 무조건 턱걸이를 이렇게 계속
계속 당기는, 안 좋은 자세로 당기는 습관, 허리를 자꾸 내밀어서 당기는 습관부터 가면은 빠르게 턱걸이를 하나는 할 수는 있겠지만 자세는 계속 흐트러진 상태가 되니까, 물론 막 당겨서 하나라도 당겨져야만 그 다음부터 훈련을 하나씩 할 수도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그냥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내용까지 잘 숙지를 하신 다음에 트레이닝에서 여러 가지로 접목시켜가지고 보조 훈련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 재미있으셨다면은 우리 데스런 리부트 채널에 들어가셔서 근육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운동에 있어서 더 많은 그런 통찰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채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바로 가셔서 구독 한번 하시고 영상 계속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운동에 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